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담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온 지 하루 만에 초대형 방사포를 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법 등 비쟁점 법안 164건이 한꺼번에 통과됐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먼저 북한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배 교수님, 북한이 뭐 조문을 할까 안 할까 이것도 관심사였지 않았습니까? 뭐 조문 전국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친필로 쓴 조의문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도 조의문 보냈죠. 그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판문점 와가지고 전달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여정은 안 왔다. 이게 지금 윤건영 실장의 얘기예요. 이 조의문 안에 상당히 많은 해석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 조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네.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해서 확대 해석을 차단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금강산의 시설물을 철거하라. 네. 라고 또 지시를 했고 남북 실무 당국자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상에 대해서 직접 친필로 쓴 조의문을 전달했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양 정상 간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네.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네네.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자신이 정상 국가의 정상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예의를 갖춘 것으로 보고요. 다만 확대 해석은 금물인 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차단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단거리 발사체를 또 발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던 창의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남북 관계를 길을 뚫어서 열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강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정말 싸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요. 그래서 그렇죠. 좀 이거 조의문 한 장이 그래도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다 싶었는데 청와대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조의문을 받으며 현안 얘기는 안 했다. 다른 사안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 확대해서 가지 말라. 이런 뜻을 밝혔네요. 그 남북 관계가 일정하게 교착됐을 때 이런 이제 조문 정치의 공간이 열려가지고 네. 문제를 좀 풀 수 있었던 돌파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네. 실제로 그때는 김기남 비서부터 시작해서 조문 특사단이 내려와서 왔죠. 네. 직접 와서 조문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실 면담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남북 관계에 상당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이죠. 네. 근데 그것에 비한다면 이번에 물론 이제 대통령의 모친 상이니까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조문 정국이 열렸던 상황에서 북한이 조의문을 보냈다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다는 정도인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조의문을 가지고 왔던 격의 문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의 문제에서는 가장 낮은 급으로 일단 최소한의 체면 치레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의 모친 상이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의례적인 내용을 닮아서 의례적인 방식으로 하긴 하지만 이것을 과대 포장해서 확대해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대남 강경 노선은 그대로고 그러나 단지 모친 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륜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 마치 큰 돌파구가 마련돼 가지고 국면을 전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격식과 방식과 내용을 맞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어제 낮이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를 쐈습니다. 원래 이제 단거리 발사체로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조선중앙통신이었나요? 네. 북한이 직접 이거 초대형 방사포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 북한이 밝힌 내용을 조금 보면은 또 한 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 언제든지 기습적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지금 보도를 보면 평안도에서 북한 내륙을 건너서 동해상으로 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정도의 발사라면은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능을 시험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북한이 어떤 의도를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지요? 일단 자기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한 것이죠. 남한에 또 미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남한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항의 표시가 담겨 있고요. 그게 지속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또 최신 무기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항의 표시가 담겨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북미 실무 협상이 굉장히 진전이 없는데 남한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미국을 좀 강력하게 설득하든지 압박을 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 네. 라는 이제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가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응답이니까. 미국에서 묵묵부답 특별한 방안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북 압박용으로 보이고요. 그럼 여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은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앞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겠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도발의 수위는 SLBM 네. 발사 같은 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안 했어요. 네네. 이 얘기는 어쨌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지만은 판을 깨지는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돼서 계속해서 북미 실무 협상의 대화의 공간은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이문 모렌지 하루 만에 보내긴 발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모친상의 그 장례 미사가 끝난 뒤에 쏜 거 아니냐. 보통 이제 미사일 실험할 때 네. 새벽에 쏘거나 아침에 일찍 쏘거나 했었는데 그래 낮에 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의도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 틀의 부분은 뭐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 비핵화 협상을 판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 대놓고 어떤 불만을 토로하거나 미국을 자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만한 게 이제 남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향한 어떤 요구, 또 미국에 대한 자기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미국에 직접 못하니까 계속 남쪽에다가 대고 하는 일종의 화풀이 겸 또는 사실 간접적 그 불만 표출의 통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2017년 말에 이른바 화성 15형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른바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변화된 어떤 정세 속에서 시종일관 얘들은 시종일관 북한 쪽에서는 일단 군사력의 새로운 정비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쏘는 것을 비롯해서 12번째 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신형 뭐 무기 4종 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폭탄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더 이제 증강된 군사력으로서 남쪽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계속 시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초대형 방사포 이번에 쏜 것도 있고 대구경 조정 방사포도 있고 SLBM도 있고 그다음에 신형 유도 전술 무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새로운 무기 체계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협상과는 별도로 남쪽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의 증강이라는 것은 자기들 스케줄대로 가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시간을 아침보다는 오후로 했던 것은 좀 남쪽을 배려한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똑같이 또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려면 그러면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게 맞죠. 일단 발인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날까지가 사실 3일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다음날 하는 게 맞죠. 그럼요. 그러니까 상중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새벽이 아니라 오후에 썼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날 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남쪽에 대해서 오판하지 말라고 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로 봅니다. 청와대도 강력한 비판의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 국무부에서도 완전히 부적절한 행위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금 북한의 의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미 압박용이라고 한다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이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금 실무 협상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스톡홀름에서 노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다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는 이제 북한은 우리는 변할 게 없고 우리의 입장을 천명했으니 미국이 우리 쪽으로 오든지 셈법을 바꾸라는 걸로 지금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압박의 방식이 남쪽을 우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미 압박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 플러스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사력 시위와 새로운 무기 체계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비핵화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으로 하는 새로운 군사적인 어떤 무력력을 갖고 있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없고 그렇다고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자시하기에는 굉장히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련된 얘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최근의 남북미 흐름을 좀 가늠해 볼 만한 얘기가 우리 주미대사 입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간 이수혁 대사인데요. 취임 일주일 맞아서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보면요. 자, 이 대사가 우선 그 방금 전한류의 그 북한의 의외 행동, 이거는 협상 전술이다. 그리고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물밑 접촉이 없어 보인다라고 우리 주미 대사가 지금 이 얘기를 한 부분은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분위기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가 취임 일주일 만에 이제 미국의 특파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네. 이 방사포 발사하고 맥락은 다르고 북미 이제 비핵화 실무 협상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현재는 없다. 네. 다만 연내에 한 차례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즉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그 근거로 북한은 의외의 행동을 한다. 그리고 협상 전술이다. 즉 의외의 행동이라는 거는 현재 계속해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만나주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해서 희망을 두는 쪽에 지금 방점이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내에 북한과 미국이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가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변화가 된 게예요. 그래서 이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격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카운터파트가 바뀌고 또 신임 인사차 한번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수혁 주미 대사 말처럼 연내에 북한과 미국이 실무 협상을 재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재개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얘기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우리 외교가 최근에 너무 우리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미국 조야에서 네. 나오더라. 이 얘기는 유수혁 대사가 가보니까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게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이수혁 대사가 현장에 가서 이제 취임을 하고 워싱턴의 전반적 분위기를 이제 감지한 다음에 지금 이런 감을 내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배 교수님과 저는 조금 달리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깥에 지금 이 서울에 있을 때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졌다가 실제로 이제 당국자가 돼서 워싱턴에 가서 돌아보니 워싱턴 내부의 기류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또는 한국의 대미 외교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너무 한국 중심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 이야기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한미 간의 공조가 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불만의 표시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제가 해석하는 바대로 한국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이 너무나 대북 정책이나 비핵화 협상에서 위스플 싱킹 주관적인 희망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미국 내의 좀 비판적 시각을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없다고 현장에 있는 주미대사가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건 2달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무협상도 깨져 있고 실무협상 자체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물밑 접촉도 없다. 라고 주미 현지 대사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자기의 입장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 시그널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올해 연말을 시점으로 정한 게 사실 실무협상 재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었죠. 네. 정상회담까지 사실 가자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속도가 늦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미국 조야에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조야의 의견이라는 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수혁 대사가 일단 일주일 동안 접해본 정도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더라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종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건이 부장관으로 됐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뭐
부장관이라면 그 전에는 그 특별 대표였는데 그렇죠. 그 직급이 상승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직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국무장관 바로 밑에 두 번째 차관 이인자가 된 거죠? 이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부장관은 차관보다 훨씬 높은 2인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올랐다는 의미에서는 비건 대표의 대북 협상력이 상당한 권한을 늘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비건 대표랑 카운터파트가 바로 최선희였는데 네. 최선희는 외무성 제일 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까지 승진을 해가지고 상당히 위상이 벽이 올라가 높아졌죠.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건 대표, 실무협상 대표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김명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도 그럼 최선희랑 같은 급으로 조금 급을 올려서 최선이랑 직접 대화할 수 직접 있는 대화가 급으로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올렸다는. 된 거죠. 왜냐하면 제1부장과 부장관이니까. 그 얘기는 아까 배 교수님 예. 그게 말씀하신 하나 대로 있고 실무협상의 가능성이 좀 고위급 회담으로 좀 그렇습니다.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벽을 맞추고 재량권을 줬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 신호고요.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근데 부정적으로는 북한의 최선희 제1부장 같은 경우는 대미 협상 또는 북핵 협상만 전담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시스템 국가에서는 국무부의 부장관이 되면 업무 영역이 훨씬 늘어나죠. 북한만 상대하는 거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 부장관으로서 해야 될 업무 중에 북한 핵 협상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북정책 특별대표라고 할 때는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업무의 관심도나 집중도로 해서는 조금 더 좀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 보죠. 우리 국회 소식 좀 보겠습니다.